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C 프로그래밍 2 첫 번째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C 프로그래밍 기초 복습입니다. 저희 C 프로그래밍 2는 C 프로그래밍 기초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저희가 기초라고 하는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 보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C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서부터 변수, 자료형, 배열, 수식,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이 포함이 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미리 기초 강의를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를 공부했었는데 공부한 지 지난 학기에 배워서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1강에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빠르게 오버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법한 내용,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위주로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의 첫 번째로는 저희 C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가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죠. 자, C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 알려면 우선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이란 컴퓨터, 컴퓨터는 일종의 하드웨어죠. 컴퓨터의 동작을 기술하는 문서 또는 작업 지시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작업 지시서가 바로 프로그램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도 같은 거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C 프로그래밍 언어는 C 언어죠. C 언어. 이거를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랭귀지라고 하죠. 자, 이게 왜 랭귀지라고 부르는가?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사람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친구의 부탁을 만약에 한다면 평균을 계산해줘 라고 말을 할 텐데, 자, 이걸 직접 컴퓨터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죠. 왜냐면은 컴퓨터는 기계어를 사용합니다. 기계어, 어렵게 들리겠지만 일종의 0과 1로만 이루어진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평균을 계산해줘라고 이걸 자연어라 그러죠. 사람의 말은 또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매개체를 우리는 바로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C 언어가 바로 프로그램 랭귀지 중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종의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 C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그걸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소스 코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즉,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된 명령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도 넓게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이거를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람이 하는 명령을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간에서 공용어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어는 C 언어이죠. C 언어입니다. 자, C 언어는 1990년대 초에 데니스 리치라는 분, 이렇게 생기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B 언어라는 거를 C 언어로 발전시켜서 만든 게 C 언어고요. 유닉스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언어로 출발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돌아가는 랭귀지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C 언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 언어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간결성이죠. 간결하다, 뭔가 심플하다, 쉽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C 언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C 언어가 어렵다기보다 그걸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로직을 짜는 게 어려운 거죠. C 언어 자체를 보면은 C 언어의 문법, 그래머 자체를 보면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그걸 배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PC 언어는 표기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 그래서 배울 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굉장히 간결한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가의 용어로 언어로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좀 로우 레벨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우리가 뭐 하이 레벨에서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고수준 프로그래밍,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도 가능하지만 어떤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포인터라든가 비트 연산 등과 같이 하드웨어와 밀접하게 연동이 돼서 돌아가는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장치를 사용을 하는데 그 장치에 있는 내부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C 언어의 특징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부 제어, 로우 레벨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로우 레벨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떤 장치,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장치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면은 그 동작 하드웨어 세부적인 것들을 조작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것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은 다른 랭귀지로 작성된 언어들에 비해 대체로 효율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효율성, 다른 말로 하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언어의 특징 중 마지막으로 볼 거는 높은 이식성입니다. 하이 포터빌러티인데요. 이 포터빌러티 하면은 뭐 들고 다니기 쉬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식성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식, 어디다 옮겨 심는 거죠. 옮겨 심는 게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내 컴퓨터에서 만든 소스 코드를 다른 시스템에 가져가도 그 시스템에서도 내가 만든 대로 잘 돌아가도록 컴파일할 수 있다. 거기에 둬서 잘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다른 시스템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쉽게 이식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언어가 1970년도에 나왔다 그랬죠. 그때부터 계속 발전이 해왔고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이 C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를 제공을 합니다. 윈도우즈도 제공하고 우분투도 제공하고 리눅스 시스템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C 언어로 짠 프로그램들은 다른 시스템으로 갔을 때 쉽게 그 시스템에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높은 이식성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간결성과 로우 레벨 컨트롤 기능을 묶어서 생각해 보면 C 언어라는 것은 높은 자유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자유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에 이제 실제로 세부적인 하드웨어 컨트롤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더 세밀하게 다뤄서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모두 할 수 있다라는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효율성과 하이 포터빌리티를 묶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C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다양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또 C 언어의 특징은 높은 자유도를 갖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부적인 하드웨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특징,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네, C 언어의 특징을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C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겠죠. 자, 많은 분들이 C 언어 어려운데 이걸 굳이 배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공자라면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C 언어는 저희가 1970년도에 나왔는데 30년이 이제 넘었죠. 30년이 뭐예요? 50년이 넘었네요. 5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 랭킹하는 가장 유명한 두 개 사이트인데요. 이거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현재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군데 지표에서는 C 언어가 1등, 여전히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권에 C 계열에 있는 C++, 그리고 C# 등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랭킹을 재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자, C, C++, C#, 오브젝트 C 등과 같이 C 계열의 언어들이 상위권에 매년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뭐 연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도 C 계열의 랭귀지들은 거의 항상 10위권 안에, 그리고 그 이상 상위권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언어는 계속 활용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C 언어는 CPU, 메모리 등이 제한된 시스템들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 때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 어떤 자원이 제한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는지 좀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자,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임베디드 시스템. 그 안에를 살펴보면 모바일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요. 요즘 핫하죠. 엣지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요. 또 일종의 GPU 같은 것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그래픽 작업을 하는 하드웨어 장치인데 여러분 게임할 때 많이 쓰시죠. 자, 그래서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도 그렇고 엣지 디바이스도 그렇고 뭔가 자원 좀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다는 거는 자원이 제한적이다라는 뜻이고요. CPU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하드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같은 부류에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원이 제한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면 이 녀석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이 녀석들이 가지는 하드웨어적인 특성을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즉 뭐 메모리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거고요. 이 연산이 돌아가는 어떤 인스트럭션들도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C 언어가 독보적으로 적합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베디드를 위한 랭귀지는 대부분 C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C 언어가 필수입니다. 앞에 했던 얘기와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드웨어를 직접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똑같은 기능을 만들더라도 그 하드웨어 더 적합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이나 자바 등에서도 뭔가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내부를 살펴보면은 C나 C++로 작성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병렬 처리를 한다든가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컴퓨팅 클러스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고성능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될 때는 C++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C 언어를 잘 다룬다면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어에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파이썬이나 자바를 사용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C 언어는 아까 말했듯이 하드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증가하면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그 사람과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듯이 하드웨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성이 가진 하드웨어에서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면 좋다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랭귀지가 꼭 C가 아니더라도 C를 통해 얻어진 이런 기반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할 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언어가 C와에서 유사한 형태로 비슷한 형태라고 할까요? 아무튼 C를 기반으로 발전된 언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 언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자바나 파이썬 그 외에 다른 랭귀지들도 쉽게 적응이 됩니다. 이런 말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C 하던 사람 C를 할 줄 알면은 다른 언어를 금방 배우는데 다른 언어를만 배운 사람들은 C를 배울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C 언어를 하면은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로직에 대한 그 방법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다른 언어들을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그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C 언어를 배운 사람들, 즉 어떤 전공자분들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C 언어를 배워야 한다. 특히 전공자들은 C 언어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 같은 경우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시기만 하더라도 컴퓨터 공학을 하시는 분들만 거의 프로그래밍을 하던 시대에 저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파이썬도 있고 그보다 더 쉬운 어떤 스크래치처럼 그래픽적으로 블록을 가져다 끌기만 하면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할까요?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요즘은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이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전공자로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선산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전공자로서의 경쟁력을 얻으려면 내가 어떤 경쟁력으로 그들과 싸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랭귀지를 쓰고 그리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전공자인 내가 만들면 같은 프로그램도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뭔가 랭귀지는 유행이 계속 바뀌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플랫폼들도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얼마 전까지 몇십 년 전만 해도 모바일이라는 건 당연히 없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엣지 컴퓨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죠. 근데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랭귀지들도 많이 나오고 어떤 응용 분야들도 계속 특히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는 분야죠. 이런 분야에서 우리 전공자가 가지는 경쟁력은 우리가 기반적인 지식,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이 많이 쌓여 있음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전공자로서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스템, 위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시스템이 새로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에 대해 최적화된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전공자로서 다른 비전공자들과의 차별성,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전공자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저희 내공 중 하나가 저는 C++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바로 우리가 C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C 언어를 좀 더 깊이 알고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강의 첫 번째 영상에서는 C 프로그래밍이 무언지 빠르게 한번 되돌아봤고요. 그리고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왜 전공자로서 왜 C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복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복습할 내용은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